네, 자, 부적 처벌에 대해서 시험에서 다른 예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책에서 보시다시피 반응 대가 라는 말과 기회 박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응 대가, 다른 말로 반응 비용이란 말은 뭘까요?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예시 문제였습니다. 음주 또는 속도 위반 시 벌금을 낸다. 또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예. 자, 이것의 예시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부적 처벌이고요. 이것을 반응 대가 또는 반응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시로 회사에서 실수로 상품을 훼손하여 월급이 삭감됐다는 예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험에서 예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보기를 보고 저희가 정적 처벌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벌금 고지서를 받았어 또는 벌금을 냈어 라는 게 처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벌금을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타임아웃 기법처럼 용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용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용돈을 빼앗기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걸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죠? 부적 처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 대가는 정적 처벌이 아니고 부적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 대상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의 가치, 돈의 금액을 자신의 잘못된 음주 또는 과속으로 인해서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예, 반응 대가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실제 시험 보기에서 나왔던 예시입니다. 자, 기회 박탈이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다른 말로 고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면 너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예, 타임아웃 기법이다 또는 정적 처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시험의 예시에서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기회 박탈입니다. 다른 말로 고립입니다. 기회 박탈이란 말은요. 이 아이가 떠드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친구로부터 주목이나 환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으로부터 환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겠다. 그게 바로 기회 박탈이고요. 혼자 고립된 장소로 이동시켰다라는 개념에서 고립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더 알고 가기 팁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소고라는 개념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그 유기체는 행동의 빈도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게 바로 속어죠. 그래서 먹이 장치를 눌러도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렛대 누르기 반응이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은 소멸되겠다. 그게 속어입니다. 하지만 소멸된 이후에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자극이 제시된다면 유기체는 이전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자발적 회복이죠. 여기서 자발적 회복은 앞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같이 반응의 빈도가 이전만큼 크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강화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유쾌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부적 강화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바람직하지 못한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유기체의 행동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유쾌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부적이란 말이 처리하다는 개념이죠. 제거함으로써 유기체의 행동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적 처벌이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화의 종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보통 1차적인 강화 인자라고 하면 음식이나 그리고 물,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인 강화물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 자체가 강화물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사회적 강화물은요. 2차적인 강화물 중에서 사회성 인정받은 강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심이다, 인정이다, 칭찬이다 라는 거죠. 이제 2차 강화물 안에 사회적 강화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2차 강화물은 저희가 간접적인 강화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강화물, 1차 강화물과 짝져짐으로써 강화물이 되는 것을 2차적 강화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상품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차적 강화물보다 2차적 강화물이 유기체의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럴까요? 자, 유기체가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이 불러 있다면 음식물을 제공해도 그 유기체는 행동을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기체한테 오히려 음식의 쿠폰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유기체는 오히려 그 행동의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차적 강화물입니다.
자, 프리맥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프리맥은요, 최초로 강화 인자가 물질이 아니라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자, 그것을 저희가 프리맥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유기체가 선호하는 행동이 강화 인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